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남구 제1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호 1번 안창렬입니다. 첫 번째, 일상을 지키는 생활안전 SOC 사업. 두 번째,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출산과 결혼, 장래까지 책임지는 드림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는 약 24년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정책을 하면서 일했습니다. 2020년 연말부터 퇴직을 한 이후에 국회의원실에서 그 선임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입법활동과 정치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현재의 공익법률행정상담소에서 공동대표이자 행정사로 일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절부터 비판적 사고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건 노동조합 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행정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과 현장, 정치를 하는 후보가 정치를 해야만이 어떤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의원 혼자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는 행정의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설득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이 힘이 더해지면은 결과는 반드시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산 정책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좀 연계를 해야 되는 게 출산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면은 지역의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좋은 식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을 했을 때 그걸 덤으로 더 좋은 식재료로 구성된 꾸러미를 이제 제공하는 걸로 일단은 출산 드림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드림은 지금 스몰 웨딩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을 겪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장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장례가 지금 그 가족장 위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시내에 있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대형 위주의 장례식장입니다. 일단은 결혼, 장례까지도 공공에서 일단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친환경 공공급식 조례를 전면 개정하거나 또는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하는 동안 또한 그 퇴직 후에 곧바로 한 6년 동안 공공급식 정책으로 일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공공급식 정책 역사가 한 10년이 되었는데 그때 초창기에 조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지만은 기존에 있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그 10년 동안 낡은 어떤 공공급식 정책을 지역 순환 경제라는 틀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수축산물이 가능한 학교에 많이 공급되도록 해서 생산자들도 좋고 소비자인 아이들도 좋고 그렇게 정책을 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천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늦게 받았고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공업탑 위주고 공무원을 하다 보니 시청 주변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실제로 뒷골목을 제가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공천을 좀 늦게 받고 나서 한 수십 번은 제가 가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과거에 정말 화려했을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노후된 구도심이고 골목도 좁고 어둡고 출마하면서 정말 많은 책임감을 지금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도시재생사업 유빌리지 사업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그 사업비도 많고 전국적으로도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울산시에서 전체 다 책임을 가지고 하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한데
저는 이 새집깎기라는 사업을 조금 아이디어가 제가 이게 그 새집깎기 사업은 집중적으로 검토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지금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안 그러면은 그 세대에서 단독주택을 갖고 조그마한 하단을 가지는 게 사실은 꿈인데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보면은 오래된 30년, 40년 된 주택들을 도시민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이걸 매칭을 좀 시켜서 물론 건축 규제나 이런 거는 좀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새집깎기 운동을 하면서 조금 도시를 구도심을 좀 바꿔나가는 아이디어를 좀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연이 대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살펴서 이게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입법 요구까지 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만 꼽는 게 아니고 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곳곳에 재개발 사업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도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일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구도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도 해야 되고 새집 어떤 갖기 운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니다 보면 주차장도 매우 흡수하고 그다음에 전선도 지중화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선 지중화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짜투리 땅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행정에서 시설관리 유지비를 많이 편성을 합니다. 그걸 조금 많이 좀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보행 도로라든지 등하굣길이 적극적으로 조금 빠르게 조금 수리되고 보수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경험이 좀 많은데 어떤 정책이든 간에 사실 100% 만족하는 정책이 없습니다. 항상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그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게 법률이 있지만은 사실은 공무원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거 정보 공개를 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가 우선이고 제 공약 중에 행정피해구제센터라고 제가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 보면은 뭐 예전에는 신민구라는 기능이 있었고 지금은 권익인권 담당인가 그게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을 조금 의회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공익법률행정상담소에서 경험이지만은 이게 이런 분쟁 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주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충분히 해결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집행부보다는 견제를 할 수 있는 의회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남구 갑 신정 1, 2, 3호동 시의원 예비후보 박용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도시재생 병행, 행정복지 서비스 및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 환경과 문화가 흐르는 태화강 연계 타이틀입니다. 검증된 헌신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신정동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신정동 맞춤형 도시 재생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낡은 주거 환경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신정동의 오래된 주거지 정비는 인허가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자투리 땅을 활용해 고질적인 주차난과 휴식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험할 수 있는 복지 문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동네에 도서관과 돌봄센터, 시니어 교실을 품은 신정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들어가 가장 먼저 발휘해야 할 제1호
조례는 바로 울산광역시 노후 주거지 스마트 정비 및 인허가 단축 패스트트랙에 관한 조례입니다. 최근 선거사무소 문을 열고 신정시장과 무료급식소를 비롯한 우리 신정 1, 2, 3호동 구석구석을 매일같이 땀 흘리면 걷고 있습니다. 신정시장 골목 상권을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낡고 비좁은 주택가 골목길은 매일 밤 주차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제1호 조례로 노후 주거지 스마트 정비 패스트트랙을 준비했는지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유권자분들이 제 손을 잡으면 보내주신 그 간절한 눈빛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저 선거철 인사치레로 스쳐 지나가는 정치가 아니라 신정동의 낡은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주민의 삶을 확실히 변화를 가져다 주는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현장 밀착 경청과 본질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팩트체크와 대안을 모색하여 논리적인 설득과 투명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신정동 주민들은 목소리가 행정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행정에서 발로 뛰면 실질적인 합의점과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 민원의 편에 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 제1선거구 기호 5번 진보당 양수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울산을 위해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울산을 위해 남구 청년 예산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울산을 위해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네, 울산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계엄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고 울산을 욕되게 했던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다시 윤 어게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울산의 낡은 정치를 바꾸고 울산의 무능력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 그리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새롭게 바꾸는 정치 진보당이 그리고 양수경이 한번 해보이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을 위해서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남구에 설치하겠습니다. 김종은 전 동구청장께서 재임하실 때 동구에서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만들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너무나 만족해 하셨던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남구에도 중구에도 울산 전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시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울산을 위해 남구 청년 예산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2026년 울산시 총괄 전체 예산이 5조 6,446원입니다. 이 중 청년 정책 예산은 직접 사업비 기준으로 1,871억 원 투입됩니다. 울산시 전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진보당은 울산시 예산의 10%, 청년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복지 예산 1,871원에 더해 청년 주거 공간 조성, AI 에너지 분야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의 삶에 직결되는 분야의 사업들을 포괄하는 규모로 청년 예산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울산 남구에는 울산의 5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8만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는데요.
남구 청년 예산은 총 287억 원 정도 됩니다. 청년 예산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10%까지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한 울산을 위해서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동구는 2024년부터 3년째 소득 제한 없이 65세 이상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919명의 어르신이 접종을 마쳤고 접종률도 사업 시행 전 24%에서 지난해 말 54.2%까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무서운 대상포진 걱정을 덜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울산시와 함께 12, 9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울산시 동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고용 불안에 매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과 차별을 행정이 나서서 살피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에서 꼭 만들었으면 하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제 선거 사무실에 위치한 신정시장부터 신정 1, 2, 3, 5동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상가도 가보고 아파트도 가보고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신정동이 많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정동에는 울산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 울산의 행정의 중심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돌아보면서 울산의 변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하수구 냄새가 나는 곳이 많고 그리고 보도블럭이나 길거리가 밤거리가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하는 사람, 행정을 살피는 사람들이 참 세심하지 못했구나,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남구 전체를 보면 제 공약이기도 한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꼭 설치하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곤욕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럴 때 행정이 나서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마음이 아이를 보살피는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의원 한 명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가 바로 울산이 행복한 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토론을 해서 의견을 좁히고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다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시의원과 구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갈등을 해결하는 시의원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늘 경청하고 토론하는 시의원 한 명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일하는 곳이 공업탈 로타리에 있습니다. 거기 11층에 있어서 거기서 보면은 저 보건환경연구부터 삼산동까지 잘 보이는 곳에 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곳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 문제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트램을 설치하는데 3년에서 5년, 뭐 길게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동안에 이 교통 출퇴근 특히 교통이 번잡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지금 이걸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가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김상욱 국회의원님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런 트램을 건설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차량의 정체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를 먼저 버스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저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갈등이 터지고 나서보다는 갈등이 터지기 전에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갈등 조례가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정보를 공개해서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이고 필요하다면은 이게 실질적인 보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에도 아까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행정피해구제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뭐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재개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상담도 해보고 민원도 제가 받아봤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소극적이라서 행정에서는 민간에 하는 거라서 놔두고 있고 민간은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사정이고 그래서 행정피해구제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많은 후보들이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 사실은 민주진보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없지만은 이게 저희들 개별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뭐 중앙당이라든지 시당이라든지 여기서 매듭을 풀어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한 3가지 정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고민보다는 예전부터 저희 아들도 지금 한 명은 대학생이고 한 명은 대학을 방금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학 문제인데 쉽게 국립대학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언론 자료를 보니까 울산의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시기가 2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대학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울산에는 지하철 문제,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대학도 물론 유니스트가 있지만은 그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고 국립대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취업 문제인데 이게 일정 부분 뭐 공공기관에서는 아마 지역 할당제를 통해서 이제 취업을 시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간기업까지 이걸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사실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하기 어려워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누군가가 되시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 이제 시의원을 합심해서 민간기업 그게 뭐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강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MOU라도 체결을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참 대안이 뭐 말은 쉽지만 어려운데 울산이 정말 노잼 도시라고 하죠. 노잼 도시인데 이건 저희 작은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갈 데가 없다, 노잼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가는 데가 부산에 가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부산에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민간기업에서 대기업 투자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3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출마한 남구 제1선거구가 민주당에서는 그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만큼 근데 변화를 필요한데 또 그 열정만큼은 제가 굉장히 뜨거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남구 제1선거구에 출마를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을 알고 현장을 알고 정치를 아는 후보입니다. 준비된 안창률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울산광역시 홍보위원장을 역임하면
시장의 흐름을 알고 정책을 알리는 실무를 총괄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새마을 포장 훈장을 받을 만큼 지역의 구전일 직접 해결하면 현장의 답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뚝심 있는 실행력이 곧 가장 강력한 실물 능력이라고 자부합니다. 트랩 도입 상권 위축의 위기가 아닌 공업탑 상권 부활의 골든타임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차람 중심이었던 공업탑 로타리 트랩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혁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로 봅니다. 기존의 로타리 체계는 차량 소통에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보행자가 상권으로 진입하기에는 섬처럼 고립된 구조였습니다. 트랩 도입과 함께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스마트 소음 분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조례에 담겠습니다. 피입증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개발 현장 주변에 소음 및 분진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고 그 수치를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전광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겠습니다. 박용걸이 여러분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행복한 신정동, 저 박용걸이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갈라부는 단순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칭 보수라고 말하시는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불법 계엄으로 국민의 눈과 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 세력들이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대화하는 법도 배웠고 협상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는 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좁혀나가고 합의하는 진보당 시의원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어렵고 복잡한 일인데요. 원도심 재개발이 난개발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민들이 겪고 계시는 진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충분히 소통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시의회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원도심 개발이 누구 일방의 이익이 아닌 울산 전체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연구와 토론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시의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후보들은 트램 공사 기간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교통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후보는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고 또 어떤 후보는 갑자기 지하철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민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준비와 충분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통안전 전문가 그리고 인근 상인, 주민이 함께 비상교통대책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전문가 중심의 상설 자문체계를 운영해서 공사 구간별 교통대책과 상권보호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 기준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공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소 트램은 기후위기 시대의 울산이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체계 개편, 광역 환승 확대, 공영화, 울산교통공사 설립과 함께 울산 대중교통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책 없는 무리한 추진도 문제고 실현 가능성 없는 지하철 논쟁으로 혼란만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 개통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주민과 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교통안전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신정 123동 주민 여러분,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국민입니다. 진보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정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정치, 바로 울산 시민이 칭찬해주는 진보당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네,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마을에서 주민대회를 함께 만드는 정치, 정당, 바로 진보당입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6월 3일 울산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주역은 바로 울산 시민 여러분입니다. 진보당 양수경은 그 변화를 함께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보당 양수경이 보내드리는 택배 선물 잘 받아보시고 새로운 선택, 진보시의원 양수경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당은 꼭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공약을 배송받으시겠습니까? 꼭 받아주십시오. 제 공약을 받으시겠습니까? 제 공약을 받으시겠습니까?